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 공부가 서로 좀 하는 방법이 좀 다르나요? 어떻나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종적인 고지가 고3 수능 국어다라고 하면은 큰 맥락에서는 같은 길을 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문법이 나오거든요. 그때 문법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하고요. 그때 이제 기본적인 문법 용어들이 나와요. 그때 초등학교 때하고는 다른 그런 문법을 처음 접하는 그런 시기에 반드시 문법을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문학, 국민작품, 뭐 황순원의 소나기,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중학교 책에 나와요. 교과서에.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문학의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길지 않은, 그리고 어렵지 않은 짧은 지문의 이제 비문학 텍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단락별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단락의 핵심 정보, 그 단락마다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연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단락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런 단락 간의 관계도 파악을 해보는 그러한 공부가 중학교 때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로드맵은 어떻게?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해야 될 문학 작품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필수 문학 작품은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고3 때 가서 뒤늦게 작품 정리를 한다는 것은 늦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학 작품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학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법이 나오는데요. 문법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1학년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 문제는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나오고, 그리고 고3 때는 결국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문법을 정리를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문법 문제는 계속 맞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법 말고 다른 부분에 또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문법은 배울 때, 그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아까 문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법에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문법이 나오게 되죠. 근데 중학교 때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잘 따라와요. 예. 그리고 독서 영역이라고 하는 비문학 지문도 이제 지문의 양이 길어지게 되죠.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루고 있는 분야도 기술, 과학, 예술, 뭐 이런 특히 이제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결국은 어떤 지문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찾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해 연습은 1학년 때부터 이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전문학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중학교 때보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좀 다양한 고전문학을 배우게 되는데, 고전문학은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고전문학은 점수를 주는 부분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현대문학은 학생들이 접하지 않은 낯선 작품들도 수능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모든 문학 작품을 더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고전문학은 이미 이제 단종된 작품들이고 시중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나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작품들, 그리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작품들만 또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작품들은 미리 정리를 해두면 딱히 나중에는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으니까 고전문학은 반드시 1학년 때 일찌감치 정리를 해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고전문학을 정리를 해두고 2학년 올라가면 굉장히 또 좋을 수가 있어요. 2학년은 이제 내신 시험에 문학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문학 교과서를 2학년 때 다루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문학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3학년 올라가면은 정말 이제 수능 문제 유형에 맞게
네, 기출 문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전 문학에 쓰여 있는 그런 표기법이 현대 국어와 다르잖아요. 한글로 쓰여지는 걸 봤을 때는 중세 국어 문법이 또 알아야 되는 개념으로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쓰여 있는 어휘가 아이들이 보기에는 외계어 같으니까 일단 읽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고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석이 일단은 되고, 그리고 작품을 공부를 하기만 하면 오히려 좀 단순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옛날에 작품 활동을 했었던 그런 작가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대별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에 따른 그런 이제 작가들의 처한 상황, 그리고 그때 그 작가들이 어떤 감정을 노래를 했는지 그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오히려 훨씬 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능에서 물어보는 현대 문학은 문학적 소양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장르는 문학이지만 결국에 그 작품 속에 제시문 속에 들어있는 핵심 정보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문학은 핵심 정보가 그러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문학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학의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 시의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 소설의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 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독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생소한, 낯선, 그리고 한 번도 그동안 모의고사나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던 작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작품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문학은 어떤 정보가 핵심 정보이냐라는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휘들이 있어요. 출제자들이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휘들의 의미도 역시 문학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현대 문학의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낯선 작품을 출제를 할 경우에는 보기를 문제에 제시를 하면서 그 보기 속에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기를 바탕으로 먼저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은 다음에 제시문으로 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수능 시험에서 국어 공부는 지금 현재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성적대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위권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취약점이에요. 예, 늘상 자기가 맞추는 문제보다는 자기가 틀리는 문제를 집중 공략을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멘탈 관리인데요.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자기 점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애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국어는 1교시의 시험을 치르는데 1교시 시험을 망치게 되면 그 다음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까지 다 감정이 연결이 돼서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아끼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고3 때 시험을 이제 치러 들어갔는데 실수로 샤프를 떨어뜨린 거예요. 국어 시간에. 네. 그런데 감독관이 그때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자꾸 주시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왠지 자기 앞에 더 많이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를 못 풀었대요. 집중이 안 됐대요. 그래서 늘 국어는 당연히 1등급이야 라고 했었던 학생이 4등급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킹을 답안에 밀려서 한 거죠. 당황해서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시험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쳤죠. 그래서 정말 그냥 1교시 끝나고 나서 집에 가고 싶었대요.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그런 이제 감정의 기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모의고사 문제지, 시중에 모의고사 문제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지를 시간을 재고 시간 안에 푸는 그런 어떤 현장감, 현장감을 자꾸만 이제 느끼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 상위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위권 이하는 자기가 문제를 푸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어진 시간에 가장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45개의 문제는 영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문제를 다 풀 것이냐. 예를 들면 나는 문학 문제는 자신 있어. 그리고 문학 문제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 라고 해서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풀고 화작문을 풀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그냥 1번부터 차례대로 푸는 것이 가장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모의고사 문제집을 계속 풀면서 세워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고난도 문제라든지 항상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은 늘상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 항상 내가 자신 있는 문제들은 공략을 더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해서 그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맞힌다면 내가 점수를 더 잃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문제 푸는 순서도 한번 정해본다라던가 네, 이런 자기만의 루틴? 네,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위권은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6월과 9월과 수능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의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정의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인데요.